강아지도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때때로 응급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갑자기 설사를 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또 갑자기 토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한다면요? 아니면 발작을 하기 시작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걸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의 다양한 응급 상황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구토가 있는데요. 강아지는 구토를 자주 합니다. 만약 강아지가 구토를 했지만은요, 다른 건강상의 이상이 없어 보이고 활력 역시 정상이라면은요, 우선 첫째로 물을 모두 새 걸로 바꿔줍니다. 두 번째로요, 사료와 간식은 모두 치워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4시간 하루 정도를 굶기고 지켜봅니다. 네 번째로 만약 24시간 동안 구토가 없다면은요, 힐스사의 아이디나 아니면 퓨리나 EN 같은 사료를 평소 먹던 양의 절반 정도만 급여봅니다. 또는 닭가슴살만 사용해서 쌀죽을 끓여서 줘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만약 먹고 구토가 없다면은요, 2시간 뒤에 다시 조금 더 급여봅니다. 그 후에도 구토가 없다면은요, 다음 날부터 정상 사료를 급여를 해줘보는 겁니다. 구토를 했어도요, 물은 항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물까지 안 주면은요, 탈수가 심하게 오게 됩니다. 하지만은요, 다음의 경우는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요, 이물 혹은 먹어서 안 되는 것을 먹고 토한 경우는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이상 구토를 했다면은요, 역시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일을 연달아 토했다면은요, 역시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토 후에 식욕이 24시간 이상 없다면은요, 역시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토 후 힘이 없이 늘어져 있다면요, 즉 활력에 변화가 생겼다면은요, 역시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구토에서 붉은색 혹은 갈색의 피가 섞여 나왔다면은요, 이것은 심각한 것이니까 역시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구토의 내용물이 녹색이라면은요, 이거는 소장의 내용물 일부까지 같이 나온 심한 구토이기 때문에 병원에 데리고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구토 후에 체온이 39.5도 이상이라면은요, 역시 바로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설사를 알아볼 건데요. 구토 없이 설사만 한다면은요, 집에서 잘만 관리해주면은요,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 큰 성견의 갑작스러운 설사의 원인은요, 대부분 시기적인 문제거나 무리한 운동이나 혹은 놀이 혹은 다른 강아지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한 대장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료나 간식이 안 맞을 때나 애견 놀이터에서의 문제 혹은 과도한 산책이나 손님의 방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런 설사의 원인이 됩니다. 우선 성견이 설사를 하면은요, 첫 번째로 간식은 일체 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신선한 물은 계속 공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24시간 정도 음식 급여를 중단해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24시간 후 사료는 힐스의 아이디나 퓨리나 EN 혹은 로얄 캐닌의 가스트로인테스티널 같은 장염용 처방식 사료를 급여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만약에 잘 먹는다면은요, 건사료보다는 캔 형태의 제품이 보관도 좋고 기호성도 좋으며 수분의 공급에도 유리한 점이 많으니까 상비용으로 보통 요것을 추천드립니다. 처방식이 만약에 없다면은요, 흰살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충분히 삶아서 밥과 함께 쌀죽 형태로 담백하게 급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따로 먹이는 유산균제제나 영양제가 있다면은요, 역시 설사가 완전 멎을 때까지 급여를 중단해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만약 다음날 변 상태가 좋아진다면은요, 정상 사료를 급여하고요, 당분간 간식과 영양제 공급은 역시 계속 중단해줍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요, 집에서 지켜보시면 안 되고 병원에 바로 데려가 봐야 되는데요, 설사가 구토를 동반한다면은요,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변이 검은색 죽처럼 나온다면은요, 역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만약 24시간이 지나도요, 여전히 설사가 심하다면은요, 역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설사 후에 힘없이 늘어져 있는 활력의 변화가 보이거나요, 음식을 거부하는 식욕의 변화가 보인다면은요, 역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발작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강아지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니까 지금 내용 꼭 기억해주세요. 하셨죠? 만약 강아지가 발작을 한다면은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사실 집에서 발작을 치료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치료보다는 추후 진단을 위한 기록에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선 발작 중에는요, 강아지는 의식이 없으며 통증과 같은 감각기관이 소실됩니다. 여러분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거나 입을 벌리거나 하다가 굉장히 심하게 물릴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로요, 입에 토사물이 있어도요, 기도를 막거나 발작 중 떨어지거나 다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은요, 발작을 멈출 때까지 지켜보면서 시간을 기록합니다. 발작의 지속 시간이 진단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발작 중에는요, 절대 강아지를 안거나 쓰다듬어 주셔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발작의 시간을 길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요, 당장 얘를 옮기거나 만지거나 입에 있는 토사물을 빼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요, 강아지를 만지거나 안아주시는 등의 외부적인 자극을 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요, 방을 약간 어둡게 하고요, TV나 음악 모두 다 꺼줍니다. 주변에 자극할 만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해보시는 것이 발작의 지속 시간을 줄여주는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요. 발작이 끝나면은요. 발작의 지속 시간을 기록하고 발작이 끝난 뒤 몇 초의 시간이 지나서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역시 기록을 해줍니다. 발작이 완전히 끝났어도요. 한동안은요. 방향 감각의 소실이나 정신적인 흥분으로 인하여 심한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가가 안아주셔서는 안 됩니다. 영화 보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요. 뭐야 하고 막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다가가는 안아주지 마세요. 한동안은요. 그런데요. 만약에 발작이 5분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은요. 이것은 바로 병원에 데려가셔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발작은요. 절대 5분을 넘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5분 이상 발작한다면요. 발작 자체가 몸에 심각한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데려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이내 2회 이상 발작을 보인다면은요. 역시 바로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작은요. 몸 전체를 떠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생각보다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쪽 다리를 통제불능으로 떨기도 하고요. 얼굴에 경련이 난 듯 떨리기도 합니다. 멍하니 침만 뚝뚝 흘리기도 하고요. 단순히 기절처럼 의식을 뚝 하고 소실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배변과 배뇨를 하며 멍하니 서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발작의 모습과요. 또 패턴, 또 발작의 지속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록하여 주치의 선생님께 알려주시고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발열이 있는데요. 만약 강아지의 몸이나 귀가 뜨겁게 느껴지거나 강아지가 무기력하게 타일 바닥에 누워있으려 한다면요. 이때는 체온을 재봐야 합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몇천 원짜리 디지털 체온계를 사용하여 체온을 측정해 봅니다. 만약 체온이 39.5도가 넘는다면요. 이것은 발열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선 강아지의 상태가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면요. 체온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눕혀놓고요. 약간 어둡게 해서 충분히 쉬게 해줍니다.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서요. 체온을 낮춰주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깨끗하고 충분한 물과 평상시 먹던 사료를 강아지 근처에 놓아줍니다. 물을 안 마시려 한다면요. 주사기에 물을 넣고 입에 조금씩 흘려 넣어줍니다. 물에 적신 타올로요. 몸을 문질러서 물을 살짝 묻혀주시는 것도 역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요. 만약 강아지가 무기력하거나 식욕이 24시간 이상 없거나 상처가 보인다면요. 바로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합니다. 구토나 설사를 동반한다면요. 역시 바로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턱 아래, 목 부위 양쪽과 어깨 주변, 그 다음에 사타구니 안쪽 뒷다리 뒤편에 림프절을 만져서요. 림프절이 크고 단단하게 느껴진다면요. 전신적인 감염을 암시하는 거니까 이때도 역시 바로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강아지의 응급처치 중에 구토, 설사, 발작, 발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